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스님과 함께하는 내 마음 다시 보기. 샘 파커스 출판사. 제3강 미래의 장.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닌 나 자신과 벌이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편 들려드릴게요. 요즘 직업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이 있을 텐데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바칩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혹은 졸업 후에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본인이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모르겠다는 것,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내내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에 맞춰 적성과는 상관없이 대학과 전공을 선택했으며 방학 땐 어학 공부나 각종 자격증을 따기 위해 남들이 다 하는 스펙 쌓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도 나 자신이 무엇을 재미있어 하고 무엇에 의미를 느끼는지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3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첫째, 지금도 절대로 늦거나 뒤처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정말로 다양한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보세요. 봉사활동도 해보고 여행도 여러 곳 가보고 아르바이트, 인턴십도 여러 군데 찾아서 해보세요. 문화생활도 해보고 평소에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던 것도 배워보세요. 종교생활도 해보고 약자를 위해 싸워보기도 하고 외국인 친구도 사귀어 보세요.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고 의미를 느끼는지 알게 됩니다. 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길이 보여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둘째, 다양한 책들을 많이 보세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책을 보세요. 에세이, 국내외 여행책, 패션, 마케팅, 세계 경제와 관련된 책, 소설이나 시집, 마음수행, 아동교육, 자기계발서, 동서양 철학서,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에 관한 책이나 시사, 경전, 만화, 심리학, 스포츠 관련된 책들 가리지 말고 보세요. 책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깊고 넓게 해주며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하게 합니다. 셋째, 연애를 열심히 하세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 죽겠는 사람, 종류별로 만날 수 있으면 다 만나보세요. 만나지지가 않더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연애도 일하듯 노력해야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살다 보면 언젠가 만나지겠지 하고 기다리면 엄청 늦어집니다. 연애만큼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인생의 선생님은 없습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바닥, 그 밑천을 보여주는 것이 연애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경험이 많으면 좋은 사람, 알아보는 눈이 생겨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이혼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본인이 안정되고 행복하면 자신감이 생겨 뭐든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삶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닌 나 자신과 벌이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이 3가지를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으며 느낌이 오면 그냥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 과정 속에서 알게 됩니다.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누구인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파이팅! 응원합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마도 내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삶을 살아서입니다.
남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닌 나를 만족시키는 인생을 사십시오. 젊은 그대여, 잠깐의 뒤처짐에 열등감으로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삶은 당신 친구들과의 경쟁이 아닌 나 자신과 벌이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친구들을 무조건 앞지르려고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나만의 아름다운 색깔과 열정을 찾으세요. 혜민 스님, 장차 법정 스님처럼 큰 스님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법정 스님이 아닌 혜민 스님이 되고 싶어요. 누구처럼 되기 위해 살지 마세요. 하나밖에 없는 오직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많이들 하니까 피라미처럼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하지 말아요. 내 주관을 세우고 스스로 독창적인 트렌드 세터가 되세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당신이 뒤집으세요. 저에게 아이가 있다면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아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내가 별로 특별한 것이 없듯이 다른 사람도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러니 살면서 너무 쫄 필요 없다고요. 이것저것 다 파는 식당보다 전문 요리 한두 가지를 아주 잘하는 식당이 더 유명하듯, 아이들을 키울 때는 모든 과목을 잘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잘하는 분야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를 잘해서 시험 잘 보는 것만이 지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공감하며 같이 느낄 줄 아는 것도 지성입니다.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길 바란다면 아이를 향한 지금의 관심과 기대치를 일정 부분 낮추고 낮아진 수치만큼 관심을 자신의 부모님에게로 돌려주세요. 이러면 아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린 어려서부터 정해진 틀 안에서 남들과 경쟁하는 법만 배우고 삶을 즐기는 법,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이나 점수화할 수밖에 없는 재능 등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주고 키워주었다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요. 왜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요리, 운전, 돈 관리법, 체중 조절법, 연애하는 법, 인간관계 처신법, 잘 듣는 대화의 기술, 실패한 후 일어서는 법,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 보는 법 등등. 스펙을 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이 즐거워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다 보니 스펙이 하나둘씩 쌓이도록 하세요. 과정의 즐거움이 빠지고 결과만 얻으려 하면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과정을 즐기십시오. 사회 봉사활동을 점수 때문에 시작했어도 하다 보면 봉사활동 자체의 의미를 느끼고 나도 몰랐던 내 안의 자비심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어떤 계기로 어떻게 시작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핑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배운 다음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겠다는 사람과 일단 되든 안 되든 자판을 두들기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 일단 문법부터 마스터하고 외국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는 사람과 일단 바디랭귀지를 써서라도 맞부딪히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의 진보가 전자보다 대체로 더 빠르죠. 왜냐하면 후자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삶은 어차피 모험이고 그 모험을 통해 내 영혼이 성숙해지는 학교입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겠지만 100%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길을 나서겠다고 하면 너무 늦어요. 설사 실패를 한다 해도 실패만큼 좋은 삶의 선생님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을 하고 나서 도장 찍기 바로 일보 직전에 머뭇거리는 순간이 꼭 옵니다. 이때 자신의 선택을 두고 주저하지 마세요. 많은 생각 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무수의 뿔처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가세요. 그냥 소신 있게 밀고 나가요. 원래 세상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거든요. 소수의 비판이 두려워서 지금 내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면 좀 그렇잖아요. 적이 몇 명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나를 더 많이 아껴주는 사람들도 이번 계기로 훨씬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너무 빼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불러줄 때가 적기입니다. 남들은 지금 그대로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신이 끝끝내 준비를 더 해야겠다고 우겨 시간을 끌다 시기를 놓치면 준비가 다 됐을 때는 막상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빼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오늘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하루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 주도해서 이끄는 내 삶을 살겠습니다. 이번 주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하나 세우세요. 지금 바로 세우세요.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곧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품은 마음속 한 생각에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거칠게 쓰면 몸도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부드럽게 쓰면 몸도 같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무리 소박한 꿈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10명 정도에게 말을 했을 때쯤에는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치 내 꿈이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완전 쏘갔다. 80년대 말 내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나는 내 생애 가장 큰 실망과 분노를 경험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에서 1, 2등은 아니어도 꽤 잘하는 축에 들었죠. 그래서 나는 담임선생님께 다른 반 친구처럼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외국어 고등학교는 스트레스가 많으니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난 그 말씀을 따라 서울 강북에 위치한 일반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반 배정을 받기 전에 나는 제2 외국어를 독일어로 할 것인지 불어로 할 것인지 또 이과인지 문과인지 선택하라는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아는 형의 조언에 따르면 그 학교는 전통적으로 이과 독일어반이 성적이 좋다고 했죠. 나는 성적이 이과가 아닌 문과에 가까웠다고 생각했기에 적성도 생각하고 성적도 고려해 문과 독일어반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입학식 첫날 신입생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독일어 선생님께서 나오시더니 본인은 독일어보다는 불어가 세상에 더 유용하게 쓰인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아무리 독어 교사라고 자식들에게만큼은 불어를 가르치겠다고 하시며 45분간 불어 예찬론을 펼치셨죠. 사실 르베송, 레오카락스, 장자크 베넥스와 같은 감독이 만든 프랑스 영화를 아주 좋아했던 나는 또다시 선생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에 넘어가 불어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쏟고 쏘갔습니다. 막상 반 배정을 바꿔보니 현실은 달랐던 거죠. 15반 중에 불어반은 단 2반뿐이었고 예상대로 그 2반은 성적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 사실은 수업에 들어오는 여러 과목 선생님들에 의해 재차 확인되었죠. 선생님 당신 스스로도 강남에 있는 8학군이 아닌 강북 변두리에 있는 학군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이 싫으셨던지 항상 우리를 강 건너 학교 아이들과 끊임없이 비교하셨어요. 여러 선생님들에게 여러 차례 비슷한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듣고 있자니 우리 반 아이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고등학교 1학년 첫 학기 때부터 패배자로 낙인 찍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선생님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을 뿐인데 결과는 출발선부터 훨씬 뒤처진 느낌이었고 왠지 쏘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마치 규칙을 잘 지키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바보 취급을 받고 재빠르게 주소를 옮겨 8학군으로 학교를 배정받거나 선생님들의 그 어떤 꿰매도 넘어가지 않으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내 실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계속되자 입시교육이 가져다주는 실망은 단순히 학교가 좀 좋지 못하다 아니면 다른 반에 비해 우리 반 성적이 떨어진다라는 점 이상의 것이었죠. 아침 7시 30분까지 등교해서 밤 10시까지 자율학습까지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독서실로 향하면 내가 지금 암기하고 있는 이 많은 지식이 내 삶에 어떤 의미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재능이 있으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그저 선생님들이 퍼주는 지식을 얼마나 빨리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가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 같았죠. 한 번은 초겨울에 난로를 떼자 학교 굴뚝으로 조개탄 타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마치 학교가 아닌 공장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교실 바닥, 입시를 포기한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의 매질, 굳게 닫힌 교문, 등수로 판단되는 아이들의 가치, 음악과 미술은 무시되고 동아리 활동은 시간 낭비였습니다. 마치 학교는 정형화된 기계에서 우리를 똑같이 찍어내려는 듯 했고 그 주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학생은 당장 불량품 취급을 받는 듯 했습니다. 나는 학교 공부 말고도 삶의 총체적인 질문을 고민하곤 했는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해진 입시교육 틀에서 벗어나 불량품으로 낙인 찍히는 길이었죠. 그 어느 순간부터 숨막히는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벗어날 결심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땐 감옥과도 같았던 공장에서 드디어 탈출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현재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의 입장이라고 해서 미국 교육이 더 우수하다거나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고 역사, 문화, 언어가 다른데 무조건 어떤 방식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단, 지금 숨막히는 현실에서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등수나 점수로 매기고 그걸 강요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개개인의 존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오직 자신만이 스스로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사람 전체의 가치를 매기려는 것 자체가 사실 우스운 일이죠. 누군가 나에 대해 평가하려 든다면 콧방귀를 뀌며 생각하세요. 내 가치는 내가
안다 라고요. 두 번째로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측정하려 한다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죠. 내 사형 스님이 해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래를 바라보면 나보다 못난 사람들로 꽉 찼고 또 위를 바라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로 꽉 찼다라고요.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점수가 높은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을 마음에 두고 그걸 행복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죠. 남을 덜 생각하고 덜 의식할수록 우리의 행복 지수는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의 방향타를 내 스스로 잡고 가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삶의 지도를 그대로 따라가면 조금은 안전할 수도 있으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을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건 용기를 내어 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답습하는 것에만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생각들을 내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묻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지식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지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의 말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의심하고 따져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남들이 가르쳐 주거나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 의미 있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보십시오.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삶의 대부분 시간을 남의 뜻에 이끌려 살지 내 뜻으로 이끌고 살지 그걸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죠. 나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또 무엇을 하면서 의미를 느끼는지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해보십시오. 예전의 나처럼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토닥토닥 작은 위로라도 해주고 싶은 요즘입니다. 내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학력이 아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는가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가십시오. 무슨 대학을 나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 졸업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구글에서는 새 직원을 채용할 때 소수의 몇 명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뽑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 딱 하나만 본다. 나는 틀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구할 때 그 회사 직원들이 장기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자주 바뀌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어쩌면 이 점이 회사의 규모나 급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처음 시작하려 할 때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만 하니 겁이 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려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십시오.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만 한다면 당신의 진정성에 감동해서 당신을 이해하고 또 사람들이 곁에서 당신을 도와줍니다. 내 직장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직장도 그 속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큰 고충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현재의 직장에 큰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유능한 상사가 되는 조건으로 흔히 부하 직원보다는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하 직원과의 친밀도, 접근 용이성, 문제가 생겼을 때 적당한 질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상사는 일을 할 때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염려를 우선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부하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돌아갈지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기 팀 구성원을 모두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사람으로만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자신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는 지도자일수록 모든 일을 자신이 다 나서서 간섭하고 조정하려 합니다. 결국 아랫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게 됩니다. 일을 시켰으면 일을 맡은 사람이 책임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지도자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단순히 얼마나 늦게까지 일하고 휴가를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하고 회사에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왔는가에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첫 술에 배가 부르길 원하죠. 첫 장사를 시작하거나 첫 책, 첫 음반, 첫 영화, 첫 전시회부터 기적처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 치밀한 분석과 노력, 그리고 연륜에서 나오는 내공이 없다면 어떤 일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자기 원하는 대로 쉽게 되면 게을러지고 교만해지며 노력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 어려움도 모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내 삶의 큰 가르침일지 모릅니다. 서 있는 말에는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에만 채찍질을 합니다. 윗사람이 혼을 낼 때 내가 지금 잘하고 또 잘 가고 있으니까 더 잘 되라고 하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크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에 대해 비난의 말만 한다고 합니다. 나폴레온 힐.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은 내가 가진 자유입니다. 좀 힘들어도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 남의 눈치 보며 돈을 조금 더 버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입니다. 내 자유를 돈 받고 팔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 인생의 앞길을 잘 설계해 놓았으니 그 길로 가면 성공한다고, 그 길로 가라고 강요한다면, 그런데 그 길이 당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냥 도망치십시오. 당신 삶을 사세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세상에서 가장 애매하고 우매한 대답, 아무거나입니다. 어른들 가운데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다른 누구에게 의지해서 다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그릇된 종교인들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 어떤 성스러운 스승이라도
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스러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시오. 제가 승려가 된 이유는 이렇게 한 생을 끝없이 분투만 하다 죽음을 맞이하기 싫어서였습니다. 무조건 성공만을 위해서 끝없이 경쟁만 하다가 나중에 죽음을 맞게 되면 얼마나 허탈할까 하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성공의 잣대에 올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나의 모습을 염려하면서 그들의 기준점과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헐떡거리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번지점프를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냥 뛰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뛰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고 싶은 것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말만 하게 됩니다. 그냥 뛰십시오. 누구 덕볼 생각이 눈꼽만큼이라도 없으면 세상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심 없는 청정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옳은 소리만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경봉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 남의 다리 긁는 것과 같은 것이니 마음을 뜻대로 하려면 나를 먼저 찾으십시오. 당신이 살면서 진정으로 자신 뜻대로 살고 있는지요? 내 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닌 나 자신과 벌이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4강 인생의 장.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것저것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말자 편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